이 저작물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학교에서 수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이외의 공간에서 본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늘 점심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많이 나왔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잘 먹었다. 선생님, 이 닭다리랑 수박 껍질은 어디에 버려야 돼요? 이거 잔반통에 버려야 돼요?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? 급식을 다 먹고 나서 잔반을 어디에 버려야 할지 판단하는 게 참 어렵죠.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, 동영상을 잘 시청하셨나요?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하여 버려야 할지 판단하는 게 참 어렵죠? 닭다리는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, 뼈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,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.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분리하여 버려야 하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?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하여 폐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동물의 사료와 퇴비를 만드는 데 재활용되고 있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와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쓰레기와 반드시 분리배출되어야 하는데요. 실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에는 비닐류, 어패류의 껍질류, 뼈다귀류 등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. 지구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여 버려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광역시 환경공단에서는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 즉,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,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. 동그랑땡, 김밥, 잡채와 같은 것들은 동물들도 먹을 수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. 토마토나 빵, 바나나 껍질 등도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겠죠? 그렇다면 각종 뼈나 딱딱한 껍질류는 어떨까요? 닭뼈나 돼지뼈, 조개 껍질, 파인애플 껍질, 달걀 껍질 등은 날카롭고 단단해서 동물들도 먹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하여 버려야 해요. 수박 껍질이나 멜론 껍질 등은 다소 딱딱하지만 분쇄가 가능하고 발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. 양파나 마늘의 껍질, 팥뿌리, 그리고 과일의 딱딱한 씨들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. 이 외에도 각종 차의 티백이나 찌꺼기, 한약재 찌꺼기, 옥수수 껍질, 비닐류, 일회용 수저, 빨대 등도 음식물과 섞여서 버려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됩니다.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주로 동물도 먹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지만 시군구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분리배출하는 게 좋겠죠?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도
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서 우리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배출하는 것 이외에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. 먼저 가정에서는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? 첫 번째, 식사 메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식품만 구매하도록 합니다. 계획 없이 무작정 구매한다면 남아서 버려지는 재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? 두 번째, 식재료 보관법을 잘 파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. 보관을 잘못하면 먹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. 이때 투명 용기를 사용해서 보관한다면 눈에 더 잘 보이니 더욱 좋겠죠? 세 번째, 먹을 만큼만 적절히 조리해서 먹습니다. 마지막으로 남은 식재료를 조리에 잘 활용합니다. 남게 되는 자투리 식재료만 잘 활용해서 조리해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번엔 음식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음식점에서 외식을 할 때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까요? 첫 번째,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합니다. 내가 먹지 않아도 손님에게 한번 제공된 반찬들은 무조건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주문해서 먹어야 합니다. 적당량을 주문해서 먹고 부족하면 더 주문하여 먹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? 세 번째, 항상 내가 만든 음식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. 내가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한 숟가락도 버리기 아까우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도록 합니다. 포장이 가능한 식당이라면 많이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서 먹도록 하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죠? 이번에는 학교로 가보겠습니다.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배식을 받을 때 내가 먹을 만큼만 배식을 요구합니다. 덜어주세요 혹은 조금 더 주세요 등 내가 먹을 양을 조절해서 받는다면 남기는 양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, 배식을 받은 음식은 되도록 남기지 않습니다. 내가 받은 음식을 다 먹는 것만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잔반 없는 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.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주 1회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날만이라도 잔반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여러분,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는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.